어쨌든 시장의 굵직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차피 시장은 많이 올라가도 결과적으로 뱉어내고 결과적으로 잃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로빈후드,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 미국에서는 로빈후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린스펀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시장은 최고점이다. 개인들은 로빈훗은 다 팔아라. 나는 이미 진작에 시장이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 금과 비트코인 쪽을, 가상화폐 쪽을 사두었다. 왜?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위험자산인 주식은 현재 실물 경기와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꼭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진작에 금을 사뒀어.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서 배 아파.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지금 팔아라 라고 하고 나서 하루 만에 반전되고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또 급등을 시켜버린 겁니다. 아유, 동화송 확 올라가네.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낮에도 오전에도 설명드렸던 금값이 같이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자, 다 주가 움직이는 거 같이 다 보고 있어요. 설명드리면서도 금값이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시장을 3월달부터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 항상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올려드리면서 항상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3월도 지금 4개월 지났나요? 4월, 5월, 6월, 7월 4개월 지났어. 4개월 내내 시장은 계속 가고 지금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계속 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태클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고버스를 잔뜩 사가지고 만원 간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있죠.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저 삼성전자를 하도 까니까 삼성전자에 잔뜩 들어가가지고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겠지 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저 공격하겠죠. 삼성전자는 죽어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오버슈팅 나오는 거 그냥 거기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4개월 내내 미국의 투자, 그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대가로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차했습니다. 다 하차했어요. 워렌 버핏도 여기서 하차했죠. 경기와 매칭이 안 된다. 현재 경제와 매칭이 안 된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 하차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차하고 안전자산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값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차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차했겠습니까? 밑에서 대기하면서 반대 포지션을 취했겠죠. 하다못해 파생시장에서 풋이라도 거래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풋거래, 하락에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구조로 세팅을 해놓거나, 혹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곧버스, 인버스를 사두거나, 혹은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을 사두거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여기서 하차해가지고 안전자산을 산다 생각해보세요.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 수요 공급의 원리 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금값이 올라가요. 금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금값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자, 사람들은 또 생각해요. 봐라, 금값이 올라가잖아. 금값이 올라가면 뭐야?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있어. 너 이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끝났어. 금값이 올라가잖아. 이유는 금값이 올라가잖아. 위험자산 끝났어. 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시장이 더 올라왔는데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럼 나 여기 또 팔아야지. 어떤 사람 또 여기서 팝니다. 그래, 팔아. 팔면 뭐해? 또 금을 사요. 그래, 위험자산을 내가 팔았으니까 또 금을 삽니다. 금을 사는 사람들이 또 몰려요. 그럼 또 금값이 올라요. 금값이 또 오릅니다. 여기서 또 어때요? 봐라, 금값이 또 오르잖아. 금값이 또 오르잖아. 금값이 오른다는 건 뭐야?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가. 그럼 위험자산을 팔아서 안전자산으로 가야 돼. 위험하다는 신호야. 또 팝니다, 사람들. 또 가요. 또 가요. 지금
시장이 저는 4개월 동안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앞으로도 가고 2년도 가고 최대 5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꾸준히 고수해 오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을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요 공급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수요 공급. 기본적인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하거나 혹은 가격을 조절해서 공급량을 커버하거나,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조절해서 공급을 맞추거나. 아닌가요? 맞나요? 다 아시죠?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가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해도 반박하는 거 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다. 그쵸?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기본적인 시장 원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정치 논리로, 정치 원리로 묻혀버리기 때문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거래를 아예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 힘으로 그냥 막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가격을 원하는 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그 원리,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채 강제성만 부여를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거래를 조절을 해버리는, 강제적으로. 당연히 정상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죠. 그거랑 모든 게 지금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뭔데? 결론은 뭔데? 자, 코스닥이 지금 새 자리를 뚫어내고 있어요. 792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새 자리를 뚫어내고 있어요. 다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 다 무시한 채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뚫어내기 시작했어요. 스타트를 다시 한번 걸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스타트를 건다라는 얘기를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몇 번을 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여기죠. 기억나시는 분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이날 스타트 거는 날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여기였어요. 이날 왜? 기억나시는 분? 제가 오늘이 스타트다 1번, 오늘이 스타트다 다음 차례 스타트다 2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 여기죠. 기억나시나요? 새롭게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자리마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자리들이에요. 그 다음 라인에서. 직전과 그 전후로 해가지고 저기서 하차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기억하시죠? 이날은 왜 1번이었죠? 왜 처음으로 시장의 변화가 동화성 10% 또 올라가네. 왜 전날 왜였죠? 이때 이유 기억하시는 분? 이날 3월 언제야? 요날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시장 이제부터 계속 간다. 응? 최저점 때도 말씀드렸지만 V반등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첫날이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이잖아요. 그쵸? JH님 맞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거 보고 첫 스타트 거는 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앞으로 시장 계속 가니까 돈들 바짝 쓸 준비하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은 더블디 본다고 하지만 무시하시고 곱버스 이런 거 절대로 가지 마시고 관심조차 주지 마시고 개별주들 아무거나 지금 그냥 바이오나 뭐 대북 아무거나 사도 된다. 그러고 나서 쭉 이끌었죠. 중간중간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비들? 저는 한 방향을 계속 고수를 했지만 상황적인 압박들 신경도 안 썼죠. 저는 그냥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어떤 게 이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북한에서 누가 죽었대요? 누가 식물인간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빅텍이 급등하죠. 그 당시에 김정은이 잘못됐다, 김정은이 사망했다라는 소리 돕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김정은은 멀쩡히 걸어서 살아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신있게 계속 말씀드려왔어요. 그죠? 돈은 못 속인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써 발생했으면 그게 모를 수가 없고, 파생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다. 돈이 곧 정보력입니다. 절대로 파생시장 움직임 없이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 과거 2014년에 썼던 찌라시 글 그대로 복붙한 것도 있고, 동화석 만원간. 아니, 이거 오늘 저거 메인 관심이었는데. 전혀 상관없으니까, 김정은 살아있으니까 멀쩡히 걸어 나올 거니까 겁낼 거 없다 라고 해서 제가 긴급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렸던 거잖아요. 중간중간 출렁이는 것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다시 네 번째로 말씀드려요. 네 번째, 시장은 또다시 스타트라인에 서는 날이다. 어제와 오늘이요. 어제와 오늘. 어제는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전반전을 보였다면, 후반전 미국 증시 이후에 우리 증시 파생 만기가 끝나고 우리는 다음 파생을 준비하는, 전 세계가. 오늘이 그 네 번째 날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날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춘 네 번째 날입니다. 얘는 오늘 이걸 뚫어냈기 때문에 마치 코스닥에서 세 번째 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섹터는 트로이카 섹터, 중공업, 건설, 금융, 무역, 이런 쪽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IT, 친환경.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많이 올라오긴 뭐가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냥 원위치 회복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필요하거나 갑작스럽게 쓸데없이 무너졌던 시장이 그냥 원래 가려던 원래 위치대로 회복이 됐을 뿐이지, 결코 많이 올라온 게 아니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진다는 생각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원래는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눈길조차 주지도 않고 모르고, 아예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그 곧버스라는 갑자기 혜성처럼 튀어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을 저렇게 하루에도 1억 주씩, 1억, 2억씩 거래를 만드는 이 곧버스라는 상품 때문에 여기에 갑자기 왜 사람들을 가둬놨는지 저는 의심이 된다 말씀드렸죠. 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에 누군가 가둬놓으려고 한 건지, 그 의도 자체가 저는 의심이 됩니다.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대중 매체를 활용해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 즉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을 활용해서, 그게 뭐 요새는 유튜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방송 언론 다 될 수 있는 거죠. 생전 사람들이 모르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런 곧버스에 사람들이 매진하고 있어요. 곧버스가 짱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 언제 개인 투자들이 이런 걸 했습니까? 작년에 언제 했어요? 대체 언제? 거래량을 보세요. 이거 평소에 뭐 알고 매매하셨어요? 거래량을 보세요. 대체 언제 이거를 사람들이 했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거래량 보세요. 감옥이 됐습니다. 감옥. 거래량 저거 보시면은, 야, 진짜 한 주도 사기 싫어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 개미족 중에 개미족. 이거 탑이에요, 탑.
관심이 없던 것에 갑자기 관심을 붙여서 거기다 싸그리 모아놓고 개미들을 싸그리 모아놓고 거기다가 불 지르고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폭발시키려고. 하여튼 저는 이거를 진작에 4,000원대 보고 3,000원대 보러 간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정말 많은 태클과 아주 비난을 저는 감수를 해와야 했어요. 당시에. 그쵸? 한 7,000원, 8,000원 할 때 그때 4,000원대 보고 3,000원대 보러 갈 거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그 짧은 시야에만 갇혀있던 사람들이 온갖 비난을 한 거죠.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될 때입니다. 3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2003년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 재산을 주변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라도, 여윳돈 다 끌어모아서라도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라면. 주식시장에 흐름이 왔다 갔다 진짜 어느 날 한 달 정도 밀리고 막 고생을 하는 구간이 오더라도 이거를 알고 저렇게 갈 거라고 알고 있으면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주식시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응? 채팅 좀 써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그럴 가능성의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4개월이 올라갔는데도 이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죠? 4개월이 그렇게 제가 올라간다고 계속 4개월 동안 올라간다. 4개월 동안이 아니라 최소 일단 6월 11일까지 올라가고, 제가 명확히 그날까지도 찍어드렸어요. 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정확히 6월 11일까지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라고 제가 찍어드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그러고 나서 급락을 맞이했었던 거고, 그 이후엔 다시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바뀐 것이 계속 없다라고도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던 겁니다. 지금 어딜 넘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심장이 뛰는 그 라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거기를 가려고 했던 자리를 못 올라갔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얘의 목적은 가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중국 우한 지역에서 생긴 코로나 때문에 갈아엎혀졌어요. 그런데 그 갈아엎히면서 정말 수많은 신용투자자들 물갈이가 되고 건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앞으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원래 가려던 자리에서 더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그날이에요. 지금 1월 20일에 원래 시도를 하려던 자리까지 온 겁니다. 지금 하늘색 라인 보이시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원위치 가려던 그 선상에 다시 온 것 뿐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출발 선상에서 갑자기 뒤로 한 20m 빠꾸했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왔어요. 그럼 그게 앞으로 많이 간 거예요? 꼬린 지점까지 간 건가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뒤로 한 20m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내가 뭔가 화장실 갔다 왔어. 게임을 이제 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뒤에 있는 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앞으로 많이 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바로 이해되시죠? 아직도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그 자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50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사지 않고 아직 사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저것 떨어지면 사야지, 이것 떨어지면 사야지, 시장이 떨어지면 사야지, 시장이 폭락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야지 라고 입 벌리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설령 폭삭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줄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게 꼭 개인 투자자만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만이, 외국인이면 뭐 다 압니까?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네로라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도 다 하차했는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아유 여기는 아니다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대기 상태의 자금들이 많아요. 기관 투자자도 대기 상태의 자금들이 많아요. 전국의 펀드 매니저를 비롯한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포함한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한 시기예요. 시중에 금리 정책도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되고요. 환율도 같이 봐줘야 되고, 시중에 왜 돈이 풀려 있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금값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길래 좀 더 여기서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값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시장을 반대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 금값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실제로도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요, 대세 상승에서는요, 자산 가치가 다 올라가요. 금값도 올라갑니다. 금값도 같이 올라가요. 원래 안전자산과 평소에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진짜 시장이에요. 즉 빅텍도 올라가고 방산주도 대북주도 올라가는 시장이 진짜 시장이라는 겁니다. 빅텍이 방산주가 항상 반대로 가고 시장과 빅텍이 반대로 가는 그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둘 다 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대로 정말 최악의 시장에서는요, 둘 다 하락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빅텍이 올라가고 시장이 내려가고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그게. 일단 쭉 한번 지금 처음 체험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난생 처음 듣는 얘기들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진짜 귀에 고름 나도록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언제나 항상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처음 들어보는, 야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 야 지금 4달 동안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올려주세요. 네. 시장 종목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흐름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 움직이는 거 저희 모니터 6개, 7개 해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아마 난생 처음 들으시는 분들 특히나 질문이 많으실 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그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4개월 동안 시장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아직도 제 영상 댓글에는 과거에 물론 제가 많이 뭐 욕설 같은 거는 지웠지만 아직도 시장이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보라, 이거 몇 달 전에 쓴 것도 있고요. 몇 달 전에 실물 경기 얘기하면서 폭락할 거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대로 있어요. 2-3달 전에. 그럼 그 사람은 두세 달 동안 곧버스 들어가 있는 거예요.